곰곰이 생각해보니 꾸준하게 해왔던 이것으로 자존감이 올라갔다. 원래 자존감이 그리 높지 않았던, 성공한 사업가도 아니고 유명 연예인도 아닌 지극히 평범한 내가 자존감을 올린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사장학개론을 쓰신 김승호 회장님의 글에 이런 글이 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무책임한 말이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이나 그 말을 듣는 사람이나 둘 모두 무책임하다. 세상에 누군가가 말하는 그런 사람은 없다. 나라는 사람은 그들이 생각하는 나이거나 여러 관계 속에서 보인 나일 뿐이다. 한 사람의 인격 혹은 인생 전체를 가두는 프레임을 짜들고 왔는데 어머,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면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는 형국이다. 자신의 프레임은 자신이 만들어야 한다. 프레임을 알면 벗어나기 쉽고 능숙하게 벗어날 줄 알면 만들 줄도 알아야 된다. 내가 짠 프레임에 다른 사람들이 모여들면 그것이 성공이다. 이제 승무원에게 이렇게 물어보자. 혹시 커피나 홍차 말고 오렌지 주스 한 잔 마실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말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지 알아야 한다. 내가 나를 잘 모른다면 다른 누군가가 정의해준 말에 나를 가두어 놓는다. 그 말이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예민하다. 나는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한다. 나는 마음이 약하다. 나는 우유부단하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자. 이렇게 나를 정의하는 단어들을 내가 스스로 깨달은 것일까? 아마 살아오면서 주변에서 말해준 것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다. 남들이 정의해준 나를 진짜 나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한다. 오래전에 누군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정희야, 너는 인상이 되게 날카로워 보여. 말투도 가만히 들어보면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편이어서 옷을 입을 때 캐주얼하게 입는 것보다 정장이 더 잘 어울리는 타입이야. 그러면 이미지도 더 멋있어 보일 것 같고. 그 이후 나의 행동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 말의 틀에 맞추기 위해서 평소에 잘 입지 않던 정장 스타일의 옷을 사서 입고 좀 더 똑부러지는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말을 할 때 신경 써서 정확하게 발음하려고 애를 썼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우스운 행동이다. 누군가의 말에 나를 가두고 그렇게 행동하고 노력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인정했으니 말이다. 어느 순간 누군가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해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나의 단점을 편안하게 인정하는 나를 깨달았다.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 단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된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왔던 행동이 나를 존중하는 자존감을 올려준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행동이 자존감이 높지 않았던 사람의 자존감을 올려준 것일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자존감을 올라가게 만든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일기를 쓴 것이다. 일기는 내가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자세히 적다 보면 평상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신에게 관대했던 사람은 자신이 생각보다 질투도 많고 욱하는 성격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자신에게 비판적이었던 사람은 자신이 생각보다 스스로에게 매몰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진실된 나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을 느낄 때도 있다. 당시에는 상대방의 잘못으로 화를 내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상황들이 시간이 지나고 읽어보면 상대방의 잘못이 아닌 나의 질투나 나의 감정이 당시 좋지 않았던 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진실을 알게 되어도 처음에는 스스로를 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본인이 생각했던 나와 실제의 나를 마주할 수 있는 방법이 일기쓰기다. 이는 자존감을 올리는 방법이었던 것이다. 나도 몰랐던 나의 단점을 알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결국 이 또한 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면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이다. 누가 뭐라 해도 그런가? 그런 부분이 있었나? 라고 생각하고 일기를 쓰면서 나에게 그런 부분이 있는지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다. 자존감이 높아지는 첫걸음은 나의 단점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에서 시작한다. 높아진 자존감은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게 만들고 타인의 말에 나를 맞추는 행동을 멈추게 한다. 물론 아직까지 나를 비하하거나 비아냥대는 말투에 순간 욱하기도 하지만 한 템포 숨을 쉬고 이렇게 생각한다. 저 사람이 지금 뭐가 꼬인 일이 있나 보다. 너무 날카로운 걸 보니 저 사람과 내가 성향이 다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순간에 기분 나빴던 감정이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서 상대를 존중해 준다. 유명 연예인이나 성공한 사업가들이 내가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여러분도 나처럼 해보세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은 원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뚝심 있게 사업도 성공하고 유명한 연예인도 되는 것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다. 나는 지극히 평범하다. 솔직히 게으르기까지 하다. 하고 싶다고 시작했다가 포기한 일도 수두룩하다. 그런 내가 꾸준한 일기를 쓰면서 나를 알게 되고 나의 창피한 단점을 알게 되고 이를 인정하면서 자존감이 올라간 것이다. 혹시 자존감을 올리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일기를 쓰는 방법을 한번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마다 기간의 차이는 있겠다. 참고로 게으르고 형광등이고 배우는 속도가 느린 나는 최소 5년 이상 걸린 것 같다. 나보다 여러모로 나은 여러분은 더 빠르게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오늘도 더불어 읽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즐겁고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오늘 글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